험난한 인생 막 5060 길어진 노후 앞에 서다. 막연한 불안감 현실이 되다 5060 노후의 문턱에서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김 과장은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퇴직하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으로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막막함이 밀려왔다. 자녀들은 아직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김 과장은 불안감을 느꼈다. 5060 왜 힘든가? 길어진 노후, 부족한 준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기간도 길어졌다. 하지만 5060세대는 급격한 경제 성장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자녀 교육과 주택 마련 등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조기 퇴직과 재취업의 어려운 기업 구조 조정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5060세대는 조기 퇴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 등으로 재취업은 쉽지 않고 설령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가족 부양 부담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 손주 양육 등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도 크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부모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5060 험난한 인생 막의 사례들. 사례 퇴직 후 늘어난 빚, 벼랑 끝에 몰린 김씨. 김씨는 퇴직 후 치킨집을 창업했지만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빚만 늘어났다. 결국 김씨는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신용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었고 결국 김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례 자녀 부양에 발목 잡힌 박씨. 박씨는 퇴직 후에도 자녀의 결혼 자금과 손주 양육 비용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후 자금을 모두 소진한 박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사례 건강 악화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는 이씨. 이씨는 퇴직 후 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이씨는 집을 팔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씨는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5060 인생 막을 위한 준비. 노후 자금 마련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고 투자와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재취업 준비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또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가족과의 소통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지원과 제도 개선. 정부의 역할. 정부는 5060세대의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 자금 마련 지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5060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 기업은 5060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확대하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 5060세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060 새로운 시작을 꿈꾸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겁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야 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 가족,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5060세대의 험난한 인생막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 기업,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5060세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060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다. 이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사회 발전의 귀중한 자산이다. 5060세대가 희망찬 인생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은 60부터 5060세대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한다. 벼랑 끝에 몰린 김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퇴직 후 꿈꿨던 인생 이막, 빚더미와 함께 무너지다. 김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창업이라는 희망찬 출발이 어떻게 절망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은퇴 세대에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후 창업 왜 실패하는가? 김씨처럼 퇴직 후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뛰어들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포화 상태인 외식업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개인 사업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자금 부족 창업에는 초기 자본뿐만 아니라 운영 자금, 마케팅 비용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금 부족은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빚의 굴레,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 창업 실패는 곧 빚으로 이어집니다. 김씨처럼 빚더미에 앉게 되면 재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신용불량 파산 신청은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남깁니다. 이는 재취업, 대출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재취업의 어려움 나이와 경력 단절, 신용 문제는 재취업의 문턱을 높입니다. 설령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리적 압박 빚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희망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회적 안전망 왜 부족한가? 김씨의 비극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부실한 창업지원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흡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취약한 사회 안전망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합니다.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4.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김씨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세대 맞춤형 창업 지원, 은퇴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 발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은퇴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재고용 유도,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5.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우리.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퇴직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은퇴 세대가 희망찬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리사랑의 덫 자녀 부양에 발목 잡힌 박씨, 그리고 낀 세대의 눈물. 자식 뒷바라지가 내 노후를 잡아먹을 줄이야. 박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자녀의 결혼, 손주 양육까지 책임지며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녀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은 이제 그 자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낀 세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의 고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가? 박 씨처럼 퇴직 후에도 자녀 부양에 매달리는 부모들은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에 놓이는 걸까요? 끝없는 지원 요구,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손주 양육까지. 부모에게 기대는 자녀들의 지원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의 죄책감,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지원해줬다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 지원에 대한 압박감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2. 낀 세대의 눈물, 사회 문제로 확산. 박 씨와 같은 낀 세대의 어려움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심화, 자녀 부양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면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족 갈등 증가, 과도한 자녀 지원은 부부 갈등, 형제 자매 갈등 등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 노인 빈곤 문제는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3.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박 씨와 같은 낀 세대가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 자녀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무리한 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 지원 활용,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주택연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립적인 노후 설계,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자녀 부양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4. 낀 세대를 위한 사회적 지원, 절실하다. 박 씨와 같은 낀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은퇴 세대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지원, 주택연금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은퇴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해야 합니다. 5. 내리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부모의 자녀 사랑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부모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리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낀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바뀐 세대가 더 이상 희생과 고통의 아이콘이 아니라 존경과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년 암투병과 경제적 빈곤의 이중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벼랑 끝 현장에서는 암투병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이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기자 양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소. 늙은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었는데 힘겹게 입을 때는 이 씨의 얼굴에는 고통과 DSPAII 가득합니다. 이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갑작스러운 암 진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 좀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암 치료비는 상상 이상이더라고. 치료비 폭탄, 집까지 팔아야 했던 서글픈 현실. 이 씨는 암 치료를 위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비급여 항암 치료와 각종 검사 비용은 그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깨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지. 힘겹게 마련한 집을 팔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은 이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경제적 빈곤, 삶의 의욕까지 앗아가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 씨의 건강 악화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삶의 의욕을 잃은 이 씨는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어. 하지만 가족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벼랑 끝에 몰린 노년층, 사회적 안전망은 어디에? 이 씨의 사례는 암투병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높은 의료비 부담 암 치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의 높은 비용은 노년층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입니다.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년층을 위한 지원 제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은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노년층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시급.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년층의 암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벼랑 끝 현장,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오늘 벼랑 끝 현장에서는 암투병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노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벼랑 끝에 몰린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벼랑 끝 현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랑 끝 현장, 그리고 희망을 향한 발걸음. 오늘 우리는 벼랑 끝 현장을 통해 암투병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노년층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동시에 희망을 향한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이제는 옛말. 과거에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후, 치솟는 물가, 예상치 못한 질병 앞에서 5060세대의 인생 이막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벼랑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 그러나 절망만 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길영 씨처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 이막을 멋지게 열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라는 울타리,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벼랑 끝 현장은 단순히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이끌어줍니다.
나눔과 연대의 가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